논란이 있을 만한 발언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걸 인터넷에서는 흔히 어그로를 끈다라고 표현하죠. 사람들의 관심을 갈구하는 이른바 관심종자들, 줄여서 관종들이 SNS에서 이런 어그로를 끌곤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주목을 받아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자아가 미숙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이야기입니다. 조국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SNS 스타였었죠. 아주 좌편향된 글들로 좌파 진영으로부터 큰 인기몰이를 했었고, 이런 인지도가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도 SNS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민정수석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까지 SNS를 통해서 하고 있죠. 며칠 전 조국은 페이스북에 유튜브 링크 하나를 공유합니다. SBS 드라마 녹두꽃 마지막 회에 죽창가가 나왔다면서 이를 소개합니다. 이거 아주 유치하고 경박하기까지 한 일종의 일본 저격글입니다. 드라마 녹두꽃은 동학 농민운동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는 이걸 항일 의병으로 연결하죠. 죽창가는 가슴에 꽂히는 죽창이 되고자 하네 라고 노래하는 아주 전투적인 곡입니다. 조국의 이 게시글은 현재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을 겨냥한 겁니다. 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이 외교 갈등 때문에 대기업들은 물론 이 국민들까지 심각한 경제 피해를 받게 되었는데 죽창을 운운하다니요. 어떻게 이렇게 철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본인들이 표파리를 위한 반일 선동질로 초래한 지금 이 일본 무역 제재 사태. 지금 이제라도 외교력과 정치력을 집중해서 신중하게 수습해야 할 이 문제를 두고 죽창 이야기나 하고 있는 겁니다. 이따위 저급한 발언을 무려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청와대 고위급 인사의 이런 감정적인 대응 때문에 지금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러는 걸까요? 무슨 사춘기 10대 소년도 아니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면은 사람들이 멋있다면서 추켜 세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관심이 필요할 때마다 저격글 비슷한 거 올려서 어그로를 끄는 전형적인 SNS 관종질이죠. 이 말고도 일본 아베 정권을 졸렬하고 야비하다고 비난한 칼럼의 해당 부분을 발췌해서 글을 올리는 등 청와대 인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런 조국은 현재 유력한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겨레에서는 지난달 청와대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고 사전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를 냈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예측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정계와 언론계는 조국을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검찰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 관련된 일들을 쥐고 흔들고 주무르는 자리입니다. 이런 막강한 자리에 조국을 앉힌다니까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하죠. 이미 지금 민정수석으로서도 주요 국정자료가 공개되기도 전에 본인 SNS에 먼저 올린다거나 입법부와 사법부를 압박하는 글을 올리는 등 온갖 관종질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니까요. 며칠 전 조국은 본인 페이스북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 하나를 캡처해서 올립니다. 열흘 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정식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 제재에 이렇게 대응할 거다 이걸 보여주는 자료였죠. 그런데 조국 수석은 산업부가 이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기도 전에 먼저 본인 페이스북에 이 자료를 배포해버립니다. 아니, 산업부 입장에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산업부 측은 해당 자료를 이메일로 청와대에 넘기는 과정에서 유출이 되었다고 설명했고 조국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글은 또 안 지우고 그대로 뒀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아마추어적인 조직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좀 받겠답시고 본인 업무랑 관계도 없는 다른 부처의 자료를 멋대로 페이스북에 유출시켜버려요?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SNS에서 어그로 끌다가 사고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행정부에 속해 있는 청와대는 입법부 기관인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소속인 조국은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한국당과 관련해서 자꾸 저격글이나 비판글을 올립니다. 한국당 장애 집회를 비판하는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하기도 하고 5.18 때는 사람 되기 힘들어도 괴물이 되지 말자면서 5.18 망언 운운하며 한국당을 공격했죠. 얼마 전 패스트트랙 전국대회는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조항을 올려서 한국당을 대놓고 저격하기도 합니다. 이 일에는 심지어 민주당 의원도 조국을 비판하고 나섰을 정도입니다. 이 말고도 조국 수석은 주요 이슈 때마다 사사건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특히 사법 이슈 관련해서는 매번 빠지지 않고 글을 올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모양입니다. 아참, 페이스북 글로 입법 조치를 국회에 요청하는 일도 있었죠. 엄연히 말하면 비서인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글들을 올리고 나서 무슨 SNS 중독자처럼 신경을 씁니다. 일례로 지난 5월 문무일 검찰총장과 검경수사권 관련 글을 써놓고 1시간 14분 동안 무려 15번이나 글을 수정합니다. 아니, 무슨 하루 종일 페이스북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작년 연말에 있었던 특감반 논란 때는 또 어땠나요? 청와대 민정실의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던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들을 사찰했다고 폭로했었죠. 당연히 민정실 총책임자인 조국 수석에게 비판이 집중되었는데 이때 조국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프로필 사진을 바꿉니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면서 가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본인이 민정수석에 임명 직후 한 발언이 적혀있던 이미지로 프로필을 바꾼 겁니다. 같은 날 미국의 록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노래 No Surrender, 우리말로 하면 항복하지 않아, 굴복하지 않아 라는 곡도 올리죠. 이거 좀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무슨 사춘기 소년도 아니고 보고 있기 민망할 지경이에요. 그만큼 SNS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국 수석은 한 달간 페이스북에 수십 건에 달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지나치게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의 참모이자 비서인 사람이요. 2년 전인 2017년 5월에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될 당시 그는 페이스북을 접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민정수석 마칠 때까지요. 임명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을 맡았으니까 스스로 입을 좀 다물어야 한다는 점을 되새긴 거였겠죠. 그런데 이래놓고 고작 1년 정도 지나서 2018년 7월에 다시 페이스북을 시작합니다. 손이 근질거린 거겠죠. 2019년 1월에 다시 또 페이스북 활동을 대폭 줄이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물론 이 다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30건이 넘는 글을 올리기도 했으니까요. 이거 현역 정치인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조국 수석이 페이스북을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중독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꾸 선을 넘는, 해서는 안 되는 언행들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보고 있는 게 불안할 정도죠. 이런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될 것 같은데 우려스러운 게 당연한 겁니다. 일개 비서관으로서 이미 페이스북 때문에 수많은 월권 논란들을 일으켜왔는데 검찰을 움직이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수장이 되어 행여 저격글 같은 거라도 올리면 검찰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말빚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뱉었던 말들이 무거운 짐이 된다는 뜻이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내뱉었던 말들에 떳떳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말빚이 무서운 거란 겁니다. 조국 수석은 2016년 지난 정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을 임명하자 미국 같으면 음주운전자는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관 후보자들의 음주운전 논란 일자 발뺌을 했었죠. 참고로 후보자 검증은 민정수석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렇듯 조국 수석은 종종 이중잣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본인이 SNS에 쏟아냈던 수많은 말과 글들이 무거운 빚이 되어서 돌아온 거죠. 조국 수석님, 이제는 말을 좀 줄이고 페이스북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말빚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꾸 관심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묵묵히 본인이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떳떳해질 정도로 맡은 바 온 힘을 다해 임한다면 불특정 다수의 관심 같은 거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존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어그로 끌려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저격글 같은 것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외교를 망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국민들이 지불해야 합니다.